안녕하세요. KNL 코리아 건덕근 김보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또 수염이 제가 얼마 전에 그 기사를 하나 봤는데 네. 수염을 기르고 마스크를 쓰면 이게 뜬대요. 그래서 아. 마스크 차단율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내가 그래서 한번 마스크를 써봤는데 확실히 이게 떠요. 그래서 조만간 쉐이브를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오늘 아침에 잘못해서 좀 이렇게 얌생이처럼 잘려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또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고요. 일주일 머리를 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해보죠? 오늘은 사실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 키. 살과 키죠. 키. 그쵸, 살은 했으니까 키. 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는 더 클 수는 없고 안타깝게도 네. 더 클 수는 없어서 우리 아이들을 이제 키. 우리의 기대만큼 키울 수 있을까? 사실 1번도 유전자, 2번도 유전자. 제일 중요한 건 DNA죠. 엄마 아빠가 크면 그래도 유전과 환경이 반반이라고 반반이래요? 어떤 논문에는. 근데 사실 또 그런 게 네. 저희 엄마가 키가 153이거든요. 저희 아빠가 170이에요. 근데 저희 오빠가 177이고 제가 168이거든요. 근데 유전으로 치면은 어렸을 때 진짜 스트레스를 안 받고 자랐나 보다. 네, 저는 일단 머리만 되면 일단 자고 우리 잘 엄마가 잘 자야 돼요. 나는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게 키웠다고. 근데 일단은 사실 유전자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DNA가 이제 엄마 아빠가 키가 크면 확실히 키가 클 확률이 높습니다. 그쵸? 그리고 환경적으로 아이가 잠을 잘 자고 스트레스를 덜 받고 그리고 영양 잘 먹고 하면 먹고. 확실히 크죠. 클 수 있죠. 그쵸,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요즘은 워낙에 스트레스들도 많이 받고 그쵸. 사실 아이들이 전자 이런 거 미디어에 노출이 되면서 맞아요. 잠도 잠이 많이 못 자고. 줄고 깊이 못 자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아이들이 안 크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 막 병원에 오는 애들 중에 한 162 이렇게 해서 오야 더 많이 컸다 이제 안 커도 되겠네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자애들도 요새는 170은 커야 된다면 애들이 이제 자기 기준이 우리 때랑은 또 달라가지고 우리 때는 사실 남자 170 넘으면 그래도 오케이였고 저는 우리 아들 그냥 170만 넘었으면 좋겠고 우리 딸은 요즘은 160만 넘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여자는 160 넘으면 오케이였는데 지금은 키가 그렇게 중요한 남자애들은 막 180 얘기하고 여자애들은 막 165 얘기하고 이러니까 사실 굉장히 좀 이질감을 느끼기는 해요. 근데 그래도 사실 저는 키가 크지 않은 입장이다 보니까 내 아이는 키가 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키를 되게 키워주고 싶어요. 그래서 성장 호르몬을 맞춰도 되겠느냐, 사실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기도 하고 저도 나름 공부를 하고 우리 아이는 지금 평균 키보다 크거든요. 근데 약간 과체중이고 그래서 그래요? 안 그래 보이던데? 우리 아이 40kg라니까. 43kg인데. 사실 말이 좋아 과체중. 우리 또 동갑이잖아요. 그러니까 비만이야, 비만. 진짜요? 저희 둘째 43kg. 그러니까 비만이에요, 비만. 그래서 그래요? 의외네? 사진이랑 다른가? 네, 그래서 키는 평균보다 조금 커요. 한 135, 6? 이 정도 되는데. 그죠. 2학년 이제 3학년 올라가야 돼, 그 정도.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어떻게 하면 키를 키울 수 있을까? 성장 호르몬 주사 요즘은 많이 관심들 가지고 많이들 맞잖아요. 주변에 보시면.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과연 이제 안심하고 권장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성장 호르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죠. 좋죠. 저도 많이 결론적으로 말하면 싸졌어요. 옛날엔 비싸서 못 맞췄는데 약가도 많이 싸졌고. 저는 사실 할래 말래라고 물어보면 저는 할래에 해당해요. 저도 할래. 그래서 보면 사실 수학과 의사들 자녀들 중에서 많이 할래 맞아요. 맞아요. 생각보다 잘 근데 이렇게 남발을 해도 되느냐에 대한 걱정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이게 이제 벌써 한 20년, 30년 넘게 그쵸, 우리 어릴 때도 많은 애들이 있었어요. 유지된 치료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전공의 때 이미 병원에서 되게 활발하게 하던 치료법인데 아직까지 그들한테 나타나는 부작용이 크게 있지는 않아요. 우리 어릴 때 맞았던 애들이 지금 결혼해서 아기도 낳고 잘 사니까. 그리고 우리가 흔히 호르몬 이러면은 나중에 임신하는데 문제 있으면 근데 이게 암 걸리는 거 아니야? 네, 그쵸. 그런 류의 호르몬하고도 종류가 다른 거라서. 그래서 사실 일단은 그래도 의학적으로 정확한 보험 기준은 이제 꼭 맞아야 되는 애들. 왜냐면 성장 호르몬이 다만 키에만 연관을 주는 게 아니고 애들의 그다음 뇌 발달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장기의 성장 호르몬은 다 역할을 하고 실제로 성장 호르몬이 부족한 애들은 다른 호르몬 문제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꼭 맞아야 되는 경우는 어쨌든 키가 또래 같은 날 태어난 애들 기준으로 하위 3% 미만, 그리고 이제 유전 질환 가지고 있는 애들 터너 증후군이나 이런 유전 질환, 저신장
질환을 동반하는 유전 질환이 있는 경우 뭐 이런 경우는 뭐 의학적인 기준에서 치료 목적으로 맞는 거고요. 오늘은 이제 그 얘기는 아니고 그냥 일단은 좀 병원에 다른 오면 얘가 병적으로 작은지 아니면 그냥 원래 작은 아이인지 아니면 앞으로 클 애인지 그쵸. 이거를 뒤늦게 큰 감별을 애들. 해야 돼요. 그래서 얘가 실제로 이제 유전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3% 미만인 아이들인데 유전적인 결함이 있다거나 아니면 실제로 성장 호르몬 결핍이 있거나 그런 아이들은 이제 만성신부전 이런 거 있는 애들. 검사를 통해서 얘가 이제 호르몬 자체가 분비가 적게 되는 아이고 그 원인이 뭔지 혹시 머리에 종양이 있거나 이래서 작은 게 아닌지 아니면 큰 거 너무 크진 않은지 이런 거를 이제 감별해 줘야 되고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이제 얘가 유전적으로 뭐 성장판 자체가 늦게 자라고 있어서 막 고등학교 가서 그래 군대 가서 그래 이런 애는 아닌지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확인해 줘야 되고 우리가 사실 치료를 할지 말지 결정해 줘야 되는 아이들은 이제 그런 병적도 아니고 늦게 큰 애도 아닌데 그냥 명확한 작은 애들 애 말고. 얘는 병도 아니고 성장판이 그렇다고 느린 것도 아닌데 그냥 작은 애일 것 같은데 맞아도 될까요? 네. 정상인데 맞아도 될까요?를 물어본다면 사실 정상인데 맞았을 때 안 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무조건 맞는다고 다 크니까 무조건 뭐 미용하는 것처럼 성장 호르몬을 맞아서 키를 키울 수 있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실제로 뭐 한 30%에서 70%까지는 범위가 너무 넓지만 애들이 맞아도 그냥 똑같거나 뭐 안 크거나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정상인 애들은. 근데 결핍이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많진 않아요. 사실은 맞으면 조금 커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은 논문이나 뭐 이런 거 자료, 교과서 이런 데서도 성장 호르몬으로 추가로 크는 게 뭐 6에서 10cm 뭐 이렇게 아니 추가로 크는 게 그건 이제 몇 년 기간을 따라 보는 그쵸. 거고 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렇게까지는 아니에요. 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뭐 한 2, 3cm 그쵸. 그게 되게 크죠. 68이 1cm 되느냐 를 70을 키우는 넘느냐 거고. 차이인데 그게 모든 아이들한테 다 나타나는 통계는 아니고 이제 평균치. 효과를 본 애들 효과를 이제 본 애들의 평균치고 사실 효과가 없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너무 또 남발을 하고 이제 우리가 권장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키우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면 저라면 일단 검사 한번 해보고 그렇죠. 그리고 어릴 때는 그러니까 클수록 효과를 못 봐요. 그러니까 시작하는 시기가 중요해요. 시기가 중요해요. 어차피 2차 성징 때는 키가 클 거기 때문에 너무 그때보다는 늦게 시작하면 효과를 못 보죠. 맞아요. 그래서 성장판이 활짝 열려 있을 때는 부작용도 적고 효과도 좋고 가격도 싸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맞는다면 저는 뭐 만 7세, 8세 초등학교 1, 2학년 뭐 이 정도 그때부터 이제 때를 권장을 해요. 검사는 시작을 해야죠. 그래서 보통은 뭐 성장 호르몬이 만 5세부터 맞을 수 있다고는 하는데 그게 이제 다 주사제니까 맞아요. 애들이 학교 가기 전 애들은 그거를 주사를 맞으면 벌 받는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오히려 심리적인 부담 때문에 잘 못 맞는 경우가 그리고 많고 본인이 크고 싶다라는 열망이 좀 있어야 없어. 돼요. 맞아요. 남자애들은 이제 학교 가면서부터 등치 큰 애들이 있으면 괜히 위축되고 특히 이제 뭐 심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 여자애들은 덩치에 대한 열망이 별로 없는데 남자애들은 이렇게 등치가 좀 있는 경우가 자존감 형성에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적어도 남들이 괴롭히지는 않으니까 너무 왜소하면 또 친구들이 괴롭히는 경우도 좀 있고 그래서 남자애들은 또 덩치가에서 오는 자존감이 또 중요하죠. 그래서 보통은 초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는 저는 남자애들은 여자애들이든 성장판 검사 정도는 한번 해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나이보다 뼈 나이가 너무 느려도 문제고 너무 빨라도 문제고 특히 여자애들은 성조숙이랑 같이 맞아요. 오면 키가 또 안 커요. 그래서 남자애들은 또 그 성조숙 자체가 여자애들보다 많지는 않지만 어머니들이 그게 성조숙이 고환이 커지는지를 봐야 되는데 초등학교 한 2학년 넘어가면은 아들의 고환을 볼 일이 사실 샤워 혼자 해버리고 그러면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초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서부터는 한 6개월에 한 번씩 키 몸무게 재고 키 크는 속도도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갑자기 얘가 1학년인데 막 1년에 10cm가 컸다. 그러면은 사춘기 빨리 오면서도 안 클 수도 있고 그런 거를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는 한번 보는 게 좋죠. 맞아요. 그래서 저도 보통은 저는 겨울방학을 잡아줘요. 그래요? 그냥 이제 새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뭔가 검사를 겨울방학. 한번 받아보고 나가는 1학기를 입장에서 지내보고 입학하기 전에 한번 검사 받고 이제 1년에 한 번씩 아니면 좀 6개월에 한 속도가 빠른 애들은 6개월에 한 번씩 그렇게 해서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사실 요즘에 성조숙증도 워낙 많고 네. 성조숙증이라고 해서 걱정할 건 없겠지만 그래도 생리 일찍 하거나 뭐 키가 너무 빨리 멈춰버려서 저신장이 온다거나 하면 좀
조바심이 나죠. 조바심이 그리고 나니까. 애들 부모님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종류의 성장의 문제가 너무 빨리 커서 빨리 멈춰가지고 체중 키가 작아지는지 아니면 그냥 더 되게 크는 애인 건지. 그래서 성장 호르몬 주사를 주변에 맞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맞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치료 목적으로 맞는 사람들 말고 우리가 말씀드리는 키우려고. 거는 키 키우려고 맞는 사람들인데 사실 보면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걔네들이 막 밥도 잘 먹는데 밥도 잘 먹고 갑자기 키도 크고 그러니까 혹하는 것도 있어요. 우리 애가 평균보다 더 큰데도 얘도 맞춰볼까. 근데 또 그거를 이제 여쭤보면 그런 아이들한테는 뭐 효과를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무턱대고 좀 평균보다 더 큰데 체중 키를 키우겠다고 맞추는 건 좋지는 않아요. 하지만 좀 작거나 부모가 작거나 아니면 이제 그러니까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검사 한번 해보고 뭐 필요에 따라서는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부작용에 대해서 제일 걱정을 많이 하고 맞아요. 물어보시는데 제일 대표적인 부작용이 이게 한글로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슈도 튜머 세러브리 그래서 맞아요. 뭐 맞고 나서 첫 한 달 뭐 이럴 때 굉장히 갑자기 애가 막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한다든지 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두통 생기고 이런 거 있으면 잠깐 약을 끊었다가 다시 시작하는 경우들이 좀 있고 그래서 약을 시작할 때 그런 일이 있더라도 이제 놀라지 마세요. 보통 얘기는 하는 거고요. 그거는 뭐 큰 부작용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뭐 겪는 애들이 많진 않지만 있을 수도 있다 미리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암이 생길까봐 되게 걱정들을 하시는데 어떤 암을 생기게 하는 거는 아니고 암이 있는 거를 크게 할 수는 있다고 보통 돼 있기는 해요. 근데 보통은 항암 치료했던 애들 뭐 백혈병이나 이런 걸 항암 치료했던 애들이 대부분 키가 작잖아요. 그래서 그런 애들도 이제 완치 편정 받고 나면 성장 호르몬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어떤 암을 생기게 할까 뭐 그런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고 대신에 제일 많이 겪는 부작용은 애들이 비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성장 호르몬 맞으면서 아데노이드가 조금 커져서 비염이 약간 심해졌다 뭐 이런 경우들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약을 끊으면은 보통은 2년에서 3년 정도 치료를 하니까 뭐 끊으면 다시 돌아오는 거니까 그것도 큰 문제는 안 되고 그 다음 너무 늦게까지 뭐 더 키우겠다고 이제 성장판이 거의 닫혔는데도 맞았다 그러면은 이제 말단비대증 키는 안 크고 손가락만 길어지고 턱만 길어지고 이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는 어차피 병원에서 관리를 하면서 맞춰주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외래를 하다 보면 막 중학교 2학년, 3학년 그쵸. 애들이 벌써 성장판을 찍어보면 거의 다 다쳤어요. 다쳤는데 근데 이제 막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어머님이 막 하고 싶어하는데 그런 아이들은 사실 추천을 할 수가 없어요. 없죠. 왜냐면 그래서, 말단비대나 다른 이제 호르몬이 다른 곳으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고 시작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어렸을 때 일찍 초등학교 1, 2, 3학년 저학년 때 그때는 해주시는 게 판단을 하는 게 좋고요. 진짜 뭐 저희가 손사진을 찍어보는 이유가 손사진에서 보면 뼈 나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여자애들은 뼈 나이 15세, 남자애들은 16세 되면 이제 거의 다쳤다고 저희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나이와 상관없이 뼈 나이를 보고 치료를 할지 말지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뭐 엑스레이가 있는 소아과에서는 애지간히는 사진을 다 찍을 수 있죠. 찍을 수 있고 사실 판독하시는 선생님의 경험이 제일 중요하기는 해요. 요새는 기계 판독 저는 이제 사실 기계 판독을 안 하고 그냥 제가 직접 판독을 하고 있기는 한데, 이제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주관적일 수도 있기는 하지만, 또 기계는 기계대로 오차가 있고, 왜냐면 이 뼈에 그 손가락을 찍어보면, 여기 막 잔뼈들도 있고, 마디마디에 성장판도 있고, 어느 시점에 이 뼈가 생기고, 어느 시점에 이 뼈가 커지고, 이런 거는 되게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모든 게 다 똑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실, 성장 호르몬 하시는 대학병원에 이제 클리닉 전문 센터 가시면, 이제 그렇게 다 판독하셔가지고 해주시고. 저는 기계 판독 기계 판독 쉬워요. 전 그건 이미 통계로 해가지고 맞아요. 나오는 그러니까 거고 통계로 어차피 나오는 거기 저희가 때문에. 그 직접 판독 저도 가끔 하는데 그건 이제 아틀라스 그림 보고 이제 각 맞아요. 뼈 비교하면서. 모양에 해서 이제 점수로 나와서 이제 보통 통계를 내는 거니까 그래도 뭐 기계든 사람이든 판독해도 오차 범위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네, 뭐 6세가 8세 나오고 이러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는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이제 나도 작고 남편도 작은데 우리 애를 위해서 내가 이 정도는 해줬다. 나중에 후회가 남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근데 예전에는 너무 비용이 비싸니까 이게 좀 무리였다고 요즘엔 얼마예요?
그게 사실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옛날에는 달에 100만 원 이상 예전에는 준다고, 1년에 네. 하면 1,000만 원? 1,000만 원, 기본 1,000만 원은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성장 호르몬 자체가 몸무게랑 키 비율로 약 용량당 가격이 정해지는 거니까 아주 크지 않은 초등학교 1, 2학년 애들은 한 달에 한 30만 원? 많이 30만 내셨다. 원에서 50만 원 사이에서 한다고 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실제로 검사를 해서 성장 호르몬 수치가 뭐 보험 기준까지는 아닌데 조금 낮다 그러면은 비록 그 건강보험 커버는 안 된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 치료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고요. 맞아요. 그래서 한번 상의를 지금 우리 애가 크다고 해서 안심하고 있을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너무 작다고 해도 부모님이 또 크시면 그리고 크지 않아도 엄마 아빠가 좀 늦게 크셨으면 늦게 크는 뭐 맞아요. 체질성 성장 지연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서부터는 키랑 사춘기 징후 이런 거를 뭐 매일같이 보고 있을 필요는 없지만 가끔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은 맞아요. 체크를 해봐요. 체크하셔야 돼요. 이제 영양 검진도 끝나기 때문에 성장 키 몸무게를 그쵸. 이렇게 그래프를 따라가서 볼 학교 일이 검진 1년에 딱 드물거든요. 아니 6년에 2번밖에 안 하잖아요. 1학년, 4학년. 네.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챙기셔야죠. 그래요. 그래서 무턱대고 사실 우리가 막 권장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쵸, 그래도 좀 기준 없이 관심이 하는 건 있으면은 한 번 생각보다 정도는 별 부작용이 상담을 없고. 받아보셔도 좋을 네.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들이 막 다 권장하지는 않아요. 아, 그쵸? 얘는 필요 없다라고 하는 애들은 칼같이 안 해주시기 때문에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는 있어요. 네, 생각보다 막 그게 굉장히 무섭고 네. 막 이렇게 우리 애한테 뭐 이상한 약 내가 주사를 넣을 수 네. 있을까부터. 근데 생각보다 한두 번 해보시면 어머니도 굉장히 잘하세요. 그리고 예전처럼 막 바위 아래서 주사기 깨 이런 거보다는 뭐 그 삭센다 주사처럼 핀 타입으로 나온 것도 많고 매일 맞는 제제도 있고 뭐 일주일에 한 번 맞는 것들도 있고 뭐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폭은 많으니까 한번 열린 마음으로 고려를 해보시고 네. 그리고 뭐 궁금한 게 있으시면 근처 소아과 가서 한번 상담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맞아요. 같습니다. 그래, 오늘은 뭐 성장 호르몬은 굉장히 좀 간단해요, 그죠? 그렇죠. 뭐 아주 이거는 뭐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라 오래된 치료고 뭐 작용과 부작용은 잘 알고 있고 진단 기준, 치료 방법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꼭 우리 아이들이 이제 내년에는 제발 좀 개학을 좀 했으면 좋겠고 학교 가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쑥쑥 커가지고 학교에서 친구들을 만나게 될 텐데 뭐 옆집엔 되게 많이 컸네 뭐 이런 걸로 너무 좁아짐 내지 마시고 소아과 와서 한번 상의 받아보시십시오. 그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다음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